2017학년도 기술 수업 2학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선생님도 동영상을 녹화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이제 녹화를 시작하니까 이제 언제 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녹화 프로그램도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서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 이민화 교수님 나와 있는 그 영상들, 그 영상들을 선생님이 이제 우리 수업 사이트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두 가지 영상을 걸어놨거든요. 하나는 수업 시간에 봤겠고, 앞으로 보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는 들어가니까 꼭 학교 수업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을 다 보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수업할 부분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무슨 뜻이죠?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무엇을 하죠? 도서관에 가서 우리는 이제 책을 빌릴 거예요. 그죠? 책을 빌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책을 빌린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정보를, 내가 모르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의 힘, 그러니까 전문가의 힘, 전문가가 사실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싶거나 모르거나 더 배우고 싶거나 할 때 전문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립니다. 그리고 책을 읽죠. 그거랑 똑같아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부터 전문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블링크 혹은 헬로 월드 이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할 때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오늘 볼 거고, 그 예제로 오늘 서버 모터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전체 화면으로 보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 몇 줄 안 되니까 사실은 이거 치는 거 연습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수업 시간에 이걸 다 칠 수 있는 사람과 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는 우리 홈페이지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도 좋고 직접 쳐보면 더 좋고. 네, 일단 넘어가는데요. inclu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server.h라고 되어 있는데 include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샵 include 하면은 뭔가 포함시키겠다 이건데 어디에다 무엇을 포함시키냐면 내가 작성한 왼쪽에 요 프로그램에다가 server.h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헤더 파일은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여기 있는 헤더와 좀 이따 보면 cpp 파일로 되어 있는 그 두 파일이 이제 전문가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servo.h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버 모터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이 servo1 이런 명령이나 밑에 servo1 write 이런 명령들은 바로 여기 servo.header 파일이라고 돼 있는 이곳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내 프로그램에, 내 스케치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이런 명령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서버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거는 윈도우 7 기준이고 윈도우 10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 윈도우 10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C 드라이브로 가야 되겠죠. 여기 창에서 새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 탐색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 그리고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 64비트를 보통 사용하겠지만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X86이라고 되어 있는 32비트 이쪽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여기 왼쪽에서 아까 여기 창에서 봤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윈도우즈 X86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요거 에이다프롯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라이브러리를 따로 선생님이 추가를 한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서버 모터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소관을 들어가 봤더니 폴더가 2개가 있고 파일이 3개가 있죠. 일단은 example 폴더에 들어가 보면 노브, 스윕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제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src 소스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에 바로 servo.h 파일을 볼 수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 자료를 보면 이렇게 그냥 example 뭐 servo.cpp, servo.h가 한 번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두이노 IDE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었어요, 체제가. 그래서 이렇게 servo.h만 메인으로 소스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AVR, servo.cpp 이렇게 되어 있고, 또 SAM, servo.cpp, 그리고 SAMD, servo.cp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servo.h만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주면 밑에 있는 servo.cpp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헤더 파일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네, 우리는 servo.h만 라이브러리로서 불러와 주면 됩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아두이노 IDE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예제 쪽으로 들어와 보면 위쪽에 여기 왼쪽에 이제 폴더랑 파일의 예제에 보이는 폴더랑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서버에 가보면 노브와 스윕이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눌러보면 관련 프로그램을 그냥 바로 확인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알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왼쪽에 보이는데 여기 창에 보이는 것처럼 마지막에 사이트가 있죠. 여기 github.com 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뭐 제품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만든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개선된 라이브러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창을 키워보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두이노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도트 매트릭스,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맥스 7219 도트 매트릭스 쓸 때 맥스 7219 칩을 쓰거든요.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맥스 7219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LED 컨트롤, 우린 나중에 이거 웨이오다 쓸 거예요. 자, 소관에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봤던 형태의 폴더와 파일들이 구성되어 있죠. 소스에 보면 HCPP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를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운로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저장을 할 수 있죠. 폴더를 열어보고, 그러면 다운로드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이 안 풀리네. 네, 일단 다운로드 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볼게요. 압축을 풀면 좀 전에 GitHub에서 봤던 그 페이지가 GitHub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중 폴더가 되지 않게 그냥 클릭하면 바로 example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아까 여기 폴더 있죠? 이 폴더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저 폴더는 어디에 있냐면 찾아가 볼게요. C 드라이브 X86
프로그램 파일 JX86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이 LED 컨트롤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요거를 추가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다시 껐다 켜면 됩니다. 지금은 아마 파일 예제에 가도 LED 컨트롤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한번 껐다 켜 볼게요. 껐다가 다시 켜 보겠습니다. 다시 켜보면 파일 예제 LED 컨트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LED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건데,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회로를 구축해 주세요. 이 회로는 뭐냐면, 조도 센서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측정된 값을 받아들입니다. 아날로그 인을 통해서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서보 모터를 제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도 센서로 들어온 값의 변화에 따라서 서버 모터가 움직이는 거를 테스트를 할 건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이따가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노란색 선은 마지막에 꽂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서버 모터는 특징상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서버 모터는 0도에서 180도까지밖에 돌지 않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잘못 짰거나 맵 함수 있다가 사용할 건데 맵 함수를 잘못 세팅을 해줬다. 그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나 180 이상의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버 모터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맵레이트라고 하는 이따 프로그램에 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맵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0도에서 180도 사이만 값이 나올 때 이 노란색 선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버 모터가 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회로를 구축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직접 한번 구축을 해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서버 모터는 마지막에 꽂아주라고 했는데 여기 선을 보면 여러분들 거는 서버 모터 선생님이 사용하는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노란색, 빨간색, 갈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 거는 흰색,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돼 있죠. 어찌됐든 빨간색은 5V, 검은색이나 갈색은 GND를 나타내주고 노란색이나 흰색은 신호선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호선, 지금 선생님은 흰색만 제일 마지막에 연결을 할 거고 일단 전원은 공급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노란색을 제일 마지막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서버 모터는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여기에 자 이렇게 점퍼 와이어를 사용을 해서 빨간색과 검은색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 서버 모터는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도 센서 회로를 구축을 해줄 건데 조도 센서와 저항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쪽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5V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연결할게요.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으로 조도 센서와 저항의 가운데 이곳에서 A0로 들어가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다 전원까지 공급을 해 줬는데 지금 보면 여기 노란색 선 서버 모터에 신호선 연결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러니까 조도 센서부하고 서버 모터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선을 연결하긴 했지만 아두이노 보드에서 전원을 아직 안 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5V를 이쪽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또 공급해 줍니다. 너무 머네요. 가운데에다가 공급할게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연결이 다 됐어요. 그러면 신호선은 A0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 모터 신호선은 아직 연결 안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올릴 거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올릴 거냐면 여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미리 짜놨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복사해도 좋고 이거 그대로 보고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어서 그냥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업로드할 때는 툴에서 항상 보드가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가 맞는지 아두이노 우노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포트가 우노가 연결된 포트를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게이지가 올라가면 너무 오랜만이라서 잘 기억 안 날까봐 다 설명합니다. 게이지가 올라가면 이제 왼쪽에 업로드 완료라고 떠야 제대로 업로드가 완료가 된 겁니다. 네, 업로드 완료라고 떴죠? 그럼 지금 아마 프로그램이 잘 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보면 측정되는 값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번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줄게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걸로 직접 보여줘도 되겠지만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더 크게 잘 보이니까 제일 위에 서보 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센서 핀을 A0로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value는 뭐냐면 이따가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아날로그 리드 한 값, 센서 핀의 값 요거예요. 그리고 서보 모터를 사용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 그 객체 이름을 서보1이라고 지어줬어요. 이 이름도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 지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으로 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고요. 보이드 셋업으로 넘어가면 보이드 셋업에서는 한 번만 세팅하는 거잖아요. 서버1 아까 객체를 만들어준 부분에서 서버1 어태치라고 돼 있어요. 어태치가 뜻이 뭔지 알죠? 붙이다예요. 붙이다. 그러니까 서버1이라고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를 몇 번 핀을 사용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3번 핀을 쓰겠다라고 세팅을 한 거죠. 근데 서버 모터를 쓰려면 PWM 신호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6개의 핀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6개의 핀이 몇 번인지 체크를 꼭 해주길 바라고 그 중에서 우리는 3번을 쓰는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리얼 비긴이라고 돼 있고 9600 돼 있죠. 1학기 때 다 설명했으니까 뭐 대강 알겠지만 시리얼 통신을 시작해라 속도는 9600bps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value, analog write, 센서 핀 A0였죠. 그러니까 A0에 들어오는 A0를 아날로그 리드,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읽어서 value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프린트해라 value를, 그리고 띄어쓰기를 프린트해라. 여기에다가 사이에다가 막 글씨를 넣으면 이게 계속 똑같은 내용이 프린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돼 있고 여기는 프린트 라인 돼 있죠. 라인이 되는 곳에서만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밸류 값, 초기 밸류 값, 그 다음에 변환된 밸류 값. 왜냐하면 여기 맵 함수를 써서 변환을 하니까 그걸 다시 밸류에 집어넣으니까 변환된 밸류 값이죠. 요거를 다시 또 이제 프린트를 할 거예요. 밑에 프린트 라인. 그러니까 초기 값, 띄어쓰기, 변환된 밸류 값 요거를 하고 줄바꿈을 하라 이 뜻이죠. 그럼 여기 가운데 이제 두 줄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서브 1, write, value 이렇게 돼 있으면 맵 함수를 통해서 이미 값이 바뀐 상태로 서브 1에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브 모터는 아까 0에서부터 180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180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이의 밸류 값이 0에서 180 사이면 그 각도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굉장히 사실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여기 서브.h 서브 모터를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제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초기에 들어오는 값은 어느 정도인지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를 맵 함수를 통해서 변환을 시킬 건데 맵 함수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자료를 찾아볼까요?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arduino.cc에 들어가서 이쪽에 들어가서 맵이라고 검색을 하면 맵 함수의 사용 방법이 나와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정도 1학기 때 좀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찾아서 혹은 함수를 찾아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여기 들어와 보면 맵 함수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value, from low, from high,
to low, to high. 이건 뭐냐면 초기의 low와 high 값, 그리고 우리가 변환시킬 low와 high 값, 최소값과 최대값,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를 몇 개를 들어놨는데 이렇게 x값을 1부터 50까지 x값을 50부터 1까지 바꿔라. 그럼 이거는 반전이 되겠네요. 요거는 x값을 1부터 50까지를 5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바꿔라. 그럼 이거는 반전도 되면서 범위가 3배로 커지겠네요. 그죠? 5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150 정도의 차이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예제를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맵 함수의 요 4가지 값을 어떻게 수정을 해줄 것인가, 요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의 최소값, 초기값의 최대값, 우리가 원하는 값의 최소값, 원하는 값의 최대값, 요거를 변환을 해주면 되고, 결국에는 아까 여기 시리얼 모니터 했었잖아요. 시리얼 모니터 한번 켜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초기값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변환된 값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나오는 변환된 값이 0에서 180까지만 되게끔 프로그램을 변환해야 되나, 수치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빛을 한번 가려볼게요. 조도 센서 가려보면 왼쪽에 보면 80부터 우리 70대까지 내려가네요. 70부터 한 450 정도까지의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한 75 정도 되는 거고, 최대값은 한 500까지도 올라가네요. 그럼 여기다가 75, 그리고 아이고 여기에다가 75, 그리고 여기에다가 5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범위가 제대로 설정이 되면 요 사이의 값이 0에서 180의 값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서는 오른쪽의 값이 바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 왼쪽에 뜨는 값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높은 값이 174까지죠. 그리고 가려보면 0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진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서브모터의 신호선을 3번 핀으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죠. 자, 꽂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지금 USB 전력이 좀 약해서 시리얼 모니터가 꺼졌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버 모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자, 빛이 가려지면 열리고, 빛이 열리면 닫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장치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 거고, 오늘의 미션은 뭐냐? 오늘 미션은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의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선생님한테 다시 브리핑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2번째, 서브모터를 지금 조도 센서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직접 프로그램으로 0도, 90도, 180도, 90도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80도, 180에서 90도, 다시 0도 이렇게 갈 때는 딜레이를 최소한 200ms는 줘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굉장히 빨리 제어가 되지만 서브모터가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서브모터가 열받아서 이제 상하게 되니까, 사용하지 못할 수 있게 되니까 딜레이를 꼭 200ms 이상 줘서 요거를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전에 질문하기도 했던 건데, 조도 센서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지하여서 서브모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자신만의 장치를 구상해 센서, 스케치, 액추에이터 순으로 브리핑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조도 센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조도 센서에 들어오는 값을 맵 함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환을 시키고, 값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브모터라는 액추에이터를 다뤘잖아요. 요거 외에 여러분들만의 어떤 센서를 써서 어떤 동작을 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서브모터 다루고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조도 센서를 통해서 서브모터를 다뤄보는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움직이죠? 네.